네,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럴 때를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건지 조금은 아리송한 오후 시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랭킹5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요일 오후장에 꼭 이건 알아봐야겠다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애플에 대한 의견이 하루 사이에 바뀌었고요. 시장 분위기도 그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오곤 있는데요. 지금 오후장이니까 궁금한 건 연속성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 관련주 하루 다르고 정말 그 다음날 다른 이 흐름 오전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궁금해요. 애플 관련주로 BH, LG이노텍, 자화전자 쪽으로 오전에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쉼 없이 추가적인 연속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 포인트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일정 아이폰 출시가 되고 결과치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애플 관련돼서의 모멘텀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사업을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AI 반도체 기판 쪽으로도의 사업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라든지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긴 호흡을 가지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루 만에 주가를 그렇게 움직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애플도 그랬지만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종목들은 더욱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래 동력에 대한 부분들 뭐 LG이노텍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 쪽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애플 지금 아이폰 시리즈 교체 수요에 다다랐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플이 좋지 않았던 건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과연 그 평가가 냉정하게 여겨졌을 때 어떠한 평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뭐 아이폰 16 프로, 프로 맥스 이런 거 나오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제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게 성공 여부에 따라서의 주가 희비도 또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또 같이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신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시 기점이 추세를 다시 돌려주는 기점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뭐 AI 반도체 쪽으로 해서 또 다시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8월, 10월 달 그때 이제 수주 물량이 또 인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LG이노텍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이노텍을 중심으로만 흐름을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이전에는 휴대폰 부품에 좀 한정해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역이 뭐 소프트 AI까지 넓혀져서요. 어디까지 한정해서 애플 관련주의 흐름을 볼 수 있을지도 살짝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느꼈지만 AI 관련된 종목들도 애플 관련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모멘텀이 있다가 시장에서 한동안
AI 반도체는 잘 갈 때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 있다가 애플이 갑자기 이제 또 부상을 하면서 네. 좀 줄줄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애플 관련돼서 AI 소프트웨어 쪽까지 같이 보는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애플과 AI 소프트웨어를 묶을 수는 없다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AI 시장의 확장 국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커져나가는 시장이고 지금 애플만 AI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되고 거기에 애플이 더욱더 좀 깊숙하게 참전을 했다는 이유로 또 모멘텀으로 작용된 부분이지 이게 애플 관련해서 이제 AI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넓게 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목들의 흐름은 부진한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막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대표님 적극적으로 꼭 오늘 자리에서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오늘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정리가 필요한 쪽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쪽은 일단은 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적인 부분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오늘같이 이슈가 터졌을 때 탄력이 나왔으면 아 나는 어느 정도는 일부 수익을 일단은 챙겨둬야겠다. 이거는 수익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시는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반도체 쪽에서도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음 키워드 4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하고 미용기기가 사실은 트리거가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같이 묶어서 다양한 측면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미용기기주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흐름을 읽어야 될지 궁금하네요. 김시은 팀장님께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공행진에 또 고공행진이라서 더 갈까라는 분들도 지금은 섣불리 잡지 못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에 썼던 것처럼 워낙 FOMC나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 믿을 수 있는 실적적으로 보기 때문에 화장품 그리고 M&A에 기대해 있는 미용기기인지 아니면 그냥 본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된다라고 봐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어떤 이유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인 전부 것 다. 같은데 결국 이러한 모멘텀들이 섞이면서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장 자체가 뭐 명확하게 이슈가 있거나 혹은 수급의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특히 수출 데이터가 계속 강한 쪽에서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대표적으로 음식료 섹터가 있고 화장품 혹은 반도체 쪽에서 일정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가 기관들의 리포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톤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작년부터 계속 좋았다, 하반기에도 좋았다,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계속 꺾이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 거기다가 좀 아마존 관련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미국 쪽에 대한 수출 기조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지 여부, 특히 성장에 대한 여부가 좀 꺾이지 않는다면 이 같은 기조는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난 5월 달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어요. 화장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6월 들어서 보면은 일부 종목만 굉장히 강합니다. 실리콘투라든지 VT라든지 히트 상품이 있거나 혹은 ODM, OEM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전처럼의 강한 상승세가 아니라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월봉상에 좀 이평선이 꺾이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수출 데이터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지금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ODM, OEM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실리콘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 6만 원대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쪽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팀장님께서는 미국 쪽의 수출 비중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감을 싣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아마존이 27일과 서울에서 대규모 셀러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K뷰티의 힘을 강하게 아마존 쪽에서 실른다는 건데 이러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폭발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가격 조정은 크지 않고 기간 조정만 살짝 있었던 구간이라서 궁금합니다. 일단 좀 모멘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존이 K뷰티 쪽에 대해서 갑자기 모멘텀을 받는다 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미국 쪽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주력입니다. 울타뷰티의 올해 실적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바닥에서 향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출액 자체가 과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 결국 아마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품목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결국 시장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본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가 몇 달 전인데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전히 화장품 쪽에서의 메리트를 크게 가지시는지부터 일단 출발을 해보고 미용기계 넘어가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여전히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 시장이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기초는 3배 그리고 색조는 7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개화기 쪽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뷰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흑인,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이런 분들이 화장을 의외로 많이 하시는데 유색인 조사에서도 인기군요. 근데 인구 구조가 또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화장품주들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흐름과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데 최근에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흐름이 나왔을 때 튀는 흐름이 더욱더 가팔라서 무언가 테마의 논리가 더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클래시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연이어서 이번 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M&A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굉장히 탈 수밖에 없는데 지금 M&A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보다도 이런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 계속 M&A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장 산업 꾸준한 관심 이제 글로벌적으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요층이 엄청나게 두터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피부과 가서 피부 시술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격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대중적인 분들이 피부 미용의 시술들을 받고 있고 남성분들, 어린 분들까지도 다 받다 보니까 이런 두터운 수요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확장성을 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잘 사로잡고 있고 또 하이로닉이 오늘 매각 추진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브라질 쪽에서도 수주를 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 또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도 부인을 했지만 또 매각설이 돌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성의 무게를 좀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봤을 때
모난 기업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화장품은 지금 다 좋다. 너무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고 다 판로를 같이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후발주자인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소모품이 좀 아쉬운 기업이 있다거나 뭐 무상으로 풀었는데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 이런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도 차츰 해결이 돼서 K-뷰티와 함께 묶어서 좀 더욱더 확장성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같이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편안한 매매 한다면 화장품을 잡는 것 지금이라도로 정리할까요? 네, 저는 화장품 2, 3분기 때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막 이거 화장품 너무 좋다, 모든 매수를 여기에 동원하자 이건 아니지만 포모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매수를 좀 비중을 넣어 두시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도 사도 돼요. 근데 꼼꼼하게 질문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플 관련주도 저희가 앞서서 보긴 했는데 큰 틀로 묶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가고요.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가 애플 관련주 앞서 질문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여기서 드려보고자 합니다. 김시은 팀장이 초반에는 애플 관련주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가장 강한 소부장 하면 한미반도체예요. 지금도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8% 후반대 후반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거든요. 결국은 HMM이라는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시장은 여길 찾아서 결국은 이쪽으로 흐름이 옮겨가 버리는 과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일단 해야 될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부장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CXL,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HBM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상승 트리거가 나온 요인이 AI에 대한 성장 스토리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계속 오른 한미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주가가 많이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렸을 때 담아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고 1분기 같은 경우에 30%대가 나오면서 살짝 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저는 9월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폰의 판매가 흥행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늘렸을 때 좀 천천히 담아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결국은 급하게 뛰어들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점도 함께 조언을 주신 것 같네요.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뉴스가 없어도 내리고 뉴스가 있어서 내리고의 패턴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트리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그리고 이후에 나올 파운드리 관련 모멘텀 기대해도 될까요? 언제였죠? 지난해였을까요?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지, 그리고 AMD 핵심 키워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기대 포인트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느 정도 AMD와의 이런 협업 소식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아마 삼성전자의 굿 뉴스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번에 이 일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약간의 주가의 트리거적인 부분들로는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 턴키에 대한 부분
부분들, 일괄로 다 할 수 있는 제작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HBM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TSMC와 지금 하이닉스가 손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에 대한 부분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는 게 TSMC와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TSMC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턴키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도 TSMC랑 협력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들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턴키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턴키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만 언급이 나와서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이 턴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번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불이 붙어 있잖아요. 서로 이제 기술력이 더 누가 좋냐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2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로드맵이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또 불이 붙어 있는 게 AMD랑도 연결이 되는 게 3나노 공정의 GAA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게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2나노에 또 TSMC가 적용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AMD와의 이런 3나노 공정의 GAA에 대해서 협업 소식이 나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TSMC에 다시 또 눌릴 수 있었던 그런 짓누름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 일정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강점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음속에 있는 장기전의 기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는 좀 더 길게 보고 싶지만 그래도 전 올해 안에는 삼성전자가 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86,000원이 지금 4월 8일에 고점이었는데 거기 이상까지는 저는 올해 안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향과 삼성전자의 비중 싣기는 아직이라는 말로도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맞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나는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사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지금도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답답한 심리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부 비중만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7월 초에 결론 나오고 네. 조금 더 구체안 나오면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해요. 가장 요즘은 까다로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외되면 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무게 실어서 질문 가봤습니다. 2위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도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의 성적표는 좋아요. 5월까지 좋지 않았지만 이 분위기 계속 끌고 갈지 궁금해서 로봇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슬슬 이야기 나오잖아요. 6월의 분위기 더 탈 수 있을까요? 일단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를 감안을 하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주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 섹터 혹은 2차 전지 그리고 어제부터는 로봇 쪽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로봇 섹터 쪽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삼성전자, LG전자 쪽에 대한 로봇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되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붙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수급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슈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빵 터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말에 LIG 넥스원 쪽에서의 이벤트들 그리고 LG전자가 좀
LG전자가 좀 이제 로봇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관련 이벤트를 좀 예정을 했을 때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로봇주의 가장 큰 단점이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라는 부분이에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일부 실적이 나오는 감속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와의 지분 이야기가 함께 나와주고 있는 LRG 넥스원 위주로 함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이 추세가 6월 내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랠리가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 거기다가 성장주가 추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팀장님 내일의 시장 반응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좀 단기적으로 특히 두 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FOMC를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조언까지 추가로 들어봤고요. 마지막 1위 키워드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 좀 넓게 보려고 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질문 딱 하나만 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포항 영일항만 확장 소식에 상한가 진입해서 풀리질 않고 있어서 이 테마의 힘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그 이상인지 또 한 번 궁금한 자리가 오늘 오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임이 스물스물 계속 나오고 관련주가 상한가까지 가고 있어서 궁금해요. 일정상으로 본다면 7월에 처음으로 시초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일단은 끌고 갈 만한 재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전도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이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누구랑 같이 협약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웨이버스라는 기업도 원래는 메타버스로 인식되었던 기업인데 또 이번에 이쪽 관련된 사업으로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또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이 장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소식들이 계속 나와줄 거예요. 긍정의 소식, 부정의 소식.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성향이 맞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투자자분들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진짜 찐수혜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더욱더 변동성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내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판단하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투자처로 보기에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AS 진행하고 저희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오늘 두 종목 빠르게 가보면 어떨까요? 이지은 대표님, 저희가 한 종목만 갈까 하다가 아쉬워서 두 종목 다 가려고 합니다. 우양 목표가가 6,000원이었는데 웃돈은 100% 넘는 수익률 구간입니다. 수익이 많이 찍히고 있는 구간이라서 우양을 비롯해서 음식류 전반에 강한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아이디어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룸 더 열려 있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조금은 더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는 김밥에 대한 수출이 3분기 정도부터 가시화가 될 건데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양 소식이 나왔을 때 납품처가 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처럼 보였겠지만 실체를 보고 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두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게 트레이더조랑 그다음에 그 코스트코인데 네. 워낙 대형 마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를 입점하더라도 사실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 상황인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납품처가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냥 우양이라는 기업이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거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K 푸드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우량은 좀 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좀 나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신규 진입도 오늘 좀 11%가 지금 상승 중이어서 살짝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신규 진입도 저는 한 5일선 부근 뭐 9,000원까지 혹시라도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눌릴 때 기다리자. 자, 이 종목도 하나 더 AS 해볼게요. 펩트론이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오후에 특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가지고 갈까요? 오늘 현재 구간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이쪽 테마에서는 유독 강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보셔야죠. 더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또 있습니다. 비만 당뇨 학회 일정이 있는데 물론 한미약품과 또 다른 기업이 이제 그 임상의 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펩트론은 그 일정 관련돼서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빅파마 기업들과의 지금 수주 소식, 뭐 수주라기보단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들이 거의 가시화가 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일정을 넘어서서 지금 펩트론이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여기저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확장이 되고 있고 장기 지속형 주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기업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빅파마들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 하반기 안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눈높이 살짝 더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팀장님께서도 화장품 했을 때는 저희 VT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미용기기 쪽에서 가져와 주셨어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네요.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는데 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박스권을 뚫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과거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좀 그때 당시에 잦은 상패에 대한 이슈들, 공개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덴티움 같은 이제 같은 업종 내 다른 기업들이 함께 주가가 올라간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클래시스 역시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현재 이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박스권을 뚫는 데 있어서 좀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영업이익률이 업계 내에서 최고입니다. 50%에 육박한 영업이익률이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들 기존에는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에서의 굉장히 핫한 제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한번 수출이 다변화되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대까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4만 8천 원 라인대이고 오늘의 좀 상승이 나왔던 초임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좀 약간 깨게 되었을 때 4만 6천 원 라인대까지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손절가를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6천 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부분까지 정리 같이 해드리면서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